요즘 걱정 많이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오늘도 거의 밤을 새웠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유시민 작가님이 가장 걱정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방송에 본격적으로 나오시게 되면 어떤 상처를 얼마나 받으실지도 짐작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방송에 빨리 나오셨으면 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유시민 작가님이 장관 시절, 의원 시절 전투력이 얼마나 강했던 분인지 저는 충분히 알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보다도 전투력이 강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도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신 분이 유시민 작가님이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자료나 현상 같은 걸 분석해 드렸을 거고요. 원래 방송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위기 때문에 이름이나 직함 뒤에 님자를 잘 안 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께 존칭을 쓰더라도 오늘만큼은 보시는 분들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라는 분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분입니다. 정치적인 걸 완전히 떠나서요. 글 쓰는 법이라던가 말하는 법, 지식과 지혜 이렇게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다양하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걱정이 큽니다. 유시민 작가님 주변에 계셨던 분들 모두 떠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대표 그리고 최근에는 이해찬 전 대표님까지 떠나셨고 사실상 유시민 작가님은 주변에 함께하던 어른, 동지, 친구 이런 분들이 현재는 거의 안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짊어지고 있던 책임의식이나 과제 같은 걸 사실상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 혹시나 피해가 갈까 문 걸어 잠그고 굳이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정치 비평에 뛰어든다고 선언하신 건데 그래서 더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괜히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한 거 여러분은 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팩트를 전달하거나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을 만한 감정을 이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만큼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구성하는 건 물론이고 위원장도 정해서 국회 표결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은정 의원이 한 말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는 이 방식이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수사권 전쟁이다. 이게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 내지는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하는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흐름 이런 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를 왜 유심히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김민석 총리와 너무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병도 원내대표는 익산을 의원이고 김민석 총리는 익산에 집을 구했고 익산시에선 김민석 총리를 명예 시민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임이 확정되고 나서 박균택을 원내 부대표로 재임명했다는 것도 짚어드렸죠. 박균택은 검찰개혁 반대론자로 봐도 무방한데 문제는 김용민 간사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걸 거절했다는 것도 전해드렸잖아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이제는 사실인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어제 뜬금없이 이런 보도가 나왔죠.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보안수사권 관련 정부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새 지도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이게 왜 이상하게 느껴지냐면 왜 자꾸 총리실과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거냐 이거죠. 유박 세력들은 정청래는 지금까지 검찰개혁도 제대로 안 하고 사법개혁도 지연시키고 있는데 뭘 했다고 당대표로 또 뽑아주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청래 대표는 분명 검찰개혁이든 뭐든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려 했는데 여기서 제동을 건 사람이 누구? 정성호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간결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반박을 한 것도 정성호 장관이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구제는 누가 해주냐는 식으로요. 정성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원일 때도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총리실에서 굳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걸 하겠다고 발표했다? 너무 이상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지금 차기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재래식 언론에서 떠보도 뿌린 게 아니고 김대호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 내부가 현재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 관련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드는 게 요 근래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법사위원장 다음에 누가 유력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못 꺼낼 거예요. 박범계 의원이 유력합니다란 말을 하면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이미 이야기는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못 꺼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들었는데 뭐 바쁜 게 옛날부터 나왔고 뭐 송기현 막 이런 분들도 나오는 거 네. 같고 뭐 여러 명 나오는데 그게 딱 안 느껴져. 잘할 것 같다는 느낌. 개혁의 그 강력한 의지가 안 느껴진. 자, 여기까지만 봐도 어떠신가요? 최근에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중심의 이상한 흐름, 김민석 총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박범계 법사위원장 유력설까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왜 자꾸 여기에 시선이 가냐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논의할 만한 얘기인가요? 아니죠. 검찰개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정부가 끝난 뒤에도 이 검찰 권력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정부에서만 검찰 권력이 죽어 있다가 다음 정부에서 살아나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 휴가를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원래 당연한 거고 표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를 못하게 하려면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남겨주는 건 당연히 불가하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경찰의 만행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박하는데 아니 헌정 역사상 보안 수사권을 없애본 적이 있기나 한가요? 경찰은 경찰대로 제동 장치를 걸어두면 되는 겁니다. 왜 보안 수사권만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로 쓰여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누박 세력들, 누박 스피커들, 그리고 누박 스피커와 이원주 쪽에 붙은 의원들 치고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책임 주체인 총리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까지 보안 수사권을 당연히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미 본인 스스로 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박범계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히겠다? 이건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왜 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수사권 전쟁으로 표현했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왜 유시민 작가가 걱정되는 거냐? 지금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작가를 건드는 방식이 특수부 방식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특수부 방식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흐름과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동영, 김용민 목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너무 심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그 주변을 잘 보시면 똑같은 논리와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이동영하고 김용민 뿐만이 아니고요. 이 채널들에 출연하는 패널들도 일제히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의혹 제기라는 건데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는 있죠.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웃긴 게 입증을 안 합니다. 과거에 한 발언을 가져와서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악마화를 하는 건 입증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악마화, 발언 왜곡인 겁니다. 증거라 할 수 없는 걸 증거라고 들이밀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이동영하고 김용민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닌다? 매불쇼 작가 2명이 그만둔 이유가 유시민 작가 출연 문제로 갈등을 빚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걸 똑같이 내보냅니다.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확인시켜줬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향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조민 씨한테 의원 배지를 주려 했다는 내용을 강미정의 입을 빌려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위 사실이랍니다. 곽상원이 제기한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작가 관련 의혹, 이것도 이상하죠. 제가 곽상원은 게으르다고 표현했잖아요. 곽상원이 제기한 의혹들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만 가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시민 작가의 북콘서트를 왜 노무현 재단에서 하냐고 말하는데 유시민 작가의 책이 아니었죠. 강순희 할머니의 구술 자서전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출판사 대표까지 나서서 유시민 작가는 해당 북콘서트의 기획과 책임 그 어떠한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누박 스피커들이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뿌리고 다닌다고요. 이걸 여론전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무언가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의혹과 김민석과의 연결고리, 박범계 법사위원장 썰,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말한 특수부 검사들 방식과 연결되고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하면 그 의혹을 가지고 제3자가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을 빌미로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이런 걸 표적 수사라고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일가인 거잖아요. 그럼 왜 지금은 하필 유시민 작가냐?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스피커들이나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대부분이 정부안이 나오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왜 이대로 가면 안 되는지를 지적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걸 넘어서 정성호 장관이 얼마나 심각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방송에서 직격했던 사람이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지금 와서 다시 들어보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저들 입장에선 폐부를 찔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 법무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저는 이재명 정부. 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망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도 다른 검찰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검찰개혁이에요. 예. 만약 정성호 장관이 진짜 이 검찰을 우리 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 칼을 잘 벼려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예.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인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과 정청래 대표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논의가 어디서 왜 출발했는지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꼼수를 그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들춰내는 사람이고 그걸 가장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 영역으로 넘기려는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한 국공합작의 정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구분도 잘하고 중심도 잘 잡으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분명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니까 그렇겠지 이러는 댓글이 나오고도 남을 겁니다. 의심과 견제를 하시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의심만으로 확신을 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게 MB 때 국정원 댓글 조작이 난리였잖아요. 이 당시 댓글 부대가 반대편에서 우리 쪽을 공격하는 조직만 있던 게 아니고요. 우리 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쪽을 갈라치게 하는 조직도 동시에 운영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의심과 견제를 하시되 그 의심만으로 확신을 하시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자가 아니라 그렇게 의심을 확신으로 잘못 연결지었다가 열린 우리당도 망한 거라고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원내 지도부와 원내 대표는 친명이라면서요. 정청래 대표도 친명입니다. 사실 친명 아닌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나뉩니다. 원내 대표와 원내 지도부 쪽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와 그 주변 의원들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완전 폐지를 고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실제로 반영된 거라면 둘 중 하나는 반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냥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진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원내 지도부에서 박범계를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 엉망으로 되면 결국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일 거잖아요. 이 지점이 화가 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건 정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혼란만 가중되는 겁니다. 이게 분노 포인트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장을 명확하게 내셔야 의심과 분노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하고 적당히 타협한 거다 이런 말은 물론이고요. 이동영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고 보니 MBC가 이동영을 엄청 자주 출연시키네? MBC도 혹시 정부 광고비를 받나? 이동영을 자르면 광고비도 끊겨서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온 상황인데 이걸 대통령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시니까 의혹과 의심만 계속해서 확산되고 전임 대통령과 민주진영 인사들을 향한 모욕과 조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들 당연히 고맙고 우리가 힘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의견을 넘어서 이 사태를 봉합할 수 있는 건 당사자, 즉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서 문팬들의 공격이 굉장히 잦아들었거든요. 이 흐름들이 전임 대통령들을 향한 공격들도 물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검찰개혁 그리고 표적 수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고 특히 그 표적을 지금은 유시민 작가님으로 삼은 것 같아서 한 번은 다뤄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사는 비겁한 교훈을 가르치는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